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번 주 금요일 상장하는데요. 3분기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파두가 지금 적자를 알고도 숨겼다고 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습적으로 적자를 발표하고 주주선언까지 보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내용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좀 자신은 없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업은요. 이 에코프로 그룹이 2차 배터리 관련된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가장 돈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양극재의 핵심 재료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전구체에다가 리튬만 붙이면 이제 양극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구체를 만드는 니켈 같은 재료를 이제 사와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양극재 제조 회사로 보내는 하이니켈 전구체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만들고요. 이 만든 것을 리튬을 붙여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에코프로 그룹의 밸류 체인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고요. 17대 2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 선정할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36,200원 미만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단 미만이 많이 나오더라도 36,200원인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설정이 되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이 하단 미만이 설정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세가 상승해서 청약하기 하루 전날 오전이나 오후쯤에 나오는데 시기를 늦춰서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굉장히 작게 나왔죠. 3.3%를 굉장히 저희가 너무 작게 나왔다 했는데 증권 발행 시작이 나왔는데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측 결과 때 말씀드렸던 의견은 이 기업의 확장 계획 캐파가 2027년까지 공장 6개를 더 지어서 21만 톤을 만들겠다라고 생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공장까지 있는데요. 5만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봐도 공장 6개 더 짓더라고 하더라도 21만 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생산 능력을 좀 더 키운다든지 가동률을 풀로 돌린다든지 그런 더 긍정적인 가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4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연간 순이익 180억은요. 반기에 90억을 벌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곱하기 2로 했을 때 180억이다. 근데 이번에 적자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정은 이미 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그 기업의 말대로 4배가 순이익이 늘어나더라도 퍼가 너무 높다. 할인율 미적용해도 2027년 기준으로 퍼가 34배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업에서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더 벌어도 퍼가 17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적자를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3분기에 84억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적으로는요. 6억 4천 수익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90억 반기 수익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마 파도 때문에 이 적자를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나중에 면피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상장 전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 주주서한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주주이사를 보냈습니다. 주주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니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인데요. 이 재고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높게 계약한, 그러니까 비싸게 샀던 니켈을 썼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마이너스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재고가 완전 소진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물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글로벌 전기차 OEM들의 생산 캐파 조정 마무리되는 시점. 자, 이 두 가지를 반등의 시기로 대표이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건데요. 사실 두 번째 거는 글로벌 전기차 생산 캐파 조정. 그러니까 생산 캐파라는 것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조정 마무리되는 시점이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광물 가격 하락세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광물 가격 하락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86%가 니켈입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을 보면요, 예전에 이렇게 치솟았던 니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폭등했던 니켈 가격은 그렇게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향 안정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권 발행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죠. 2.6%로 지금 굉장히 낮게, 오히려 수요 예측보다 더 낮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2조인데요. 유통 금액이 3,900억입니다. 기존 주주도 622억이나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주주가 2.5%지만 이 공모 규모나 주식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둘 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기관이나 큰 손들이 좀 들어와야 상승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공모 기관 투자자들이 화객을 안 걸었기 때문에 이 620만 주 대부분이 당일 620만 주나 되는 물량이 당일날 매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 관련된 계열사 주식들의 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 이 시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도 금지에서 이 공매도 금지발로 올라간 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에코프로 HN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전해드렸고 목표가는 산정을 포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균등은 3주에서 4주 받으셨을 건데요. 손실 최소화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저는 첫날에 매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경 쓰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 매도하는 게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날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 같고요. 시나리오를 세워보았습니다. 공모가 위에서 시초가 형성되면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봉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이고요. 37,000원 정도의 자동 매도 걸어놓을 생각이고, 37,000원 부근에서 바로 떨어질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 즉 손실이 안 일어나면 빠르게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공모가 아래에서 시초가 형성이 됐다면 다들 눈치 볼 겁니다. 눈치 볼 건데 저는 조금 천천히 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게 제 평소 스타일하고는 다른데요. 일단 세 주면은 투자 금액이 뭐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 2주일 정도는 가격이 반등할지 지켜볼 겁니다. 대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타기는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적자 나왔고요. 안 좋은 말만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과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하면 조금 기다려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 제 생각을 정리했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런 주식적 능력이 좋지 않은 일반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